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형충의 합반 28강. 오늘은 원진귀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원진귀문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원진귀문은 거의 겹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원진은 원망하고 분노하다 해가지고 원망할 원, 분노할 진 이런 자를 쓴다고 했어요. 그 귀문은 이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뭐 신기, 뭐 4차원, 뭐 희한한 일, 귀신의 고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대체로 이 고전 명리의 옛날 방식에서는 대체로 뭔가 좀 부정적이거나 임팩트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임팩트 있는 일. 그러니까 사실 이 원진 귀문 관계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정적으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거를 부정적인 일로만 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원진귀문은 부정적으로만 작동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동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거와 같은 거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인유원진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인미귀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목과 관련된 두 개의 원진귀문이 있는데, 인유원진, 인미귀문. 얘는 원진하고 귀문이 좀 다릅니다. 이 인목이라는 애는 신금하고 충 관계인데, 이 충은 아니지만 충에 매우 근접한 관계. 즉, 야구공이 날라왔는데 정통으로 맞으면 충이고, 옆으로 비껴가거나 스쳐가면은 그 충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뭐 맞은 거 또는 위협하는 관계 같은 거죠. 이런 거죠. 북한에서 저기 그 휴전선 인근에서 대포를 쐈다. 또는 뭐죠?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해역에서 걔네들이 미사일을 쏘거나 대포를 쏘면은 우리 군에서 비상이 걸리면서 경계 근무를 쏘죠. 근데 실제로 미사일이나 대포가 날라오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쟤네들 저거 한 끗만 옆으로 넘어오면 전쟁인데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뭔가 훈련을 할 때 걔네 휴전선 근처에다가 대포를 쏘게 되면은 이제 전쟁의 위기가 막 닥쳐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충은 아니지만 충하고 한 끗 차이로 붙어 있는 유금이나 미토를 만나게 되면 인목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형태인 거죠. 근데 요 인목하고 유금은 금극목의 관계를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정한, 특히 지지에서 그 암합을 하고 있는 지장간끼리 서로 합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유정한 절충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인신충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쓰면 인목 쓰지 말라고 하고 인목 쓰면 신금 쓰지 말라고 하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인유원지는 일종의 인목도 적당히 쓰면서 유금도 적당히 쓰는 절충하라 하네 라는 형태로 보는 거고, 제가 이걸 짬짜면에 비유를 했죠. 그래서 자, 이번엔 인미귀문을 좀 볼게요. 인미귀문은 미토 안에는 금이 한 개도 안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때릴 것도 아니야. 오히려 껍데기가 토기 때문에 표면적 관계에는 목극토에 해당이 됩니다. 목극토면 목이 미토를 극하고 있는 관계인데, 요 미토가 한 단계만 더 진화하면 신금이 돼서 나를 때릴 수 있는 관계가 돼. 그럼 무슨 느낌입니까? 전에 종종 얘기했던 그 왕의 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정교사인데, 내가 이 얘를 막 때리면서 가르쳤다가 이제 얘가 몇 년 있다 왕이 되는 날이면 네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씬이 있죠. 이제 그 장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소위가 될 이제 ROTC 장교나 또는 사관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훈련 교관들이 일반 사병 내지는 부사관들이야. 현재 걔네들이 훈련생으로 들어와 있을 때는 사병이나 부사관이 걔네들을 막 빡빡 굴리고 이래라 저래라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고 있지만, 이 훈련이 끝나고 쟤네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탈피를 하게 되면, 즉 임관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소령이야. 그럼 나보다 계급이 높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내부대의 상관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관계가
인목이 미토를 목극토하고 있는 관계.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목극토지만 미토가 인목을 이렇게 임묘시켜서 너 내 말을 들어라 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관계다 같은 거죠. 꼭 무슨 느낌일까? 전쟁 영화에 보면 전쟁 끝날 때쯤 돼서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전쟁이 끝나. 일본의 패색이 짙어졌어. 그랬더니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일본은 항복할 일밖에 안 남아 있어. 그러자 이제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미군들이 잡혀 있는데 그곳에서 야 이제 좀 있으면 우리는 감옥으로 가고 쟤네들이 이제 우리를 죽일지 말지를 심판을 하겠네. 쟤네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구나.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죠.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죽여버리자 하는 파하고 야 잘해주자 그래서 좀 인심이라도 얻자 하는 파로 갈려지겠죠. 인미기문은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인목이 있고 미토가 같은 사주에 있거나 또는 인목이 있는 사주가 미토운이 만났거나 아니면 미토를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인목이 들어왔거나 하는 관계는 단순 목극토가 아닌 미묘한 관계의 목극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같은 관계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고 남자는 누가 다스립니까? 여자가. 그러죠. 표면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데 근데 그 알고 봤더니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막 이렇게 잘 조종을 해가지고 미모로 했든지 밥을 잘해줘서 그러든지 아니면 애를 하도 잘나서 그렇든지 하여튼 남자를 이렇게 다 조종을 해. 그럼 표면적으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백엔잎송사로 여자가 남자를 실은 다 다스리고 있더라. 여자가 해달라 그러면 그냥 남자가 꼼짝도 못하고 다 해주더라. 사실 이런 관계가 뭐 이렇게 좀 뭐 비슷하게 비유를 비슷한 거지 뭐 100%는 아닙니다. 인미기문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갑인일주가 미월에 갑인일주가 생겼다. 그럼 이게 미토를 다스리려고 하는 갑인이 오히려 미토에 빠져들어 버리고 미토는 갑인을 임묘시켜 버리다. 즉 임묘라는 건요. 임묘하는 대상이 임묘당하는 대상을 잘 다루는 거예요. 잘 다루는 거. 그래서 여자 사주의 관성 인묘 기운을 일주나 시주에 가지고 있으면 관성을 잘 다루는 사람인 거야. 맘만 먹으면 남자를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고 팡 뛰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술 먹고 나 때리면은 그냥 확 망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자 사주의 관성인묘,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인묘가 들어있으면 옛날식 풀이에서는 남자를 잡아먹을 여자 해가지고 뭐 남자가 단명한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남자 잘 되고 안 되고가 여자학이 달렸다 정도. 그럼 여자가 남자를 막 사랑하고 막 존경하고 이뻐하고 그러면 남자가 대통령도 되는 거고. 저는 확 죽어버려라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그렇죠. 남자 생사가 달린 거야 이제. 내 직장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관성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를 내가 확 휘어잡아서 묻어버릴 수도 있고 흥하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 인묘지라는 것은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와 같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택시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택시 회사에 택시를 정비하는 곳이 있어. 그러면 그게 택시를 생하는 시설을 갖춘 거야. 다음, 택시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건물 안이나 지하 공간에다가 차를 주차시켜서 뭐 태풍이 불건 비가 오건 우박이 오건 자외선이 내리쬐던 차가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하 저장고를 안전하게 갖췄어. 그게 일종의 택시의 인묘지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택시의 인묘지. 그러면 인묘지 태풍과 난리 전쟁이 나도 인묘지 안에 택시를 넣어놓게 되면은 전쟁 끝나고 나면 택시를 꺼냈더니 택시가 멀쩡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더라. 뭐 이런 느낌과도 같겠죠. 그래서 이 미토는 자신을 극하려는 인목을 매우 노련하게 다룬다. 청간 간목은 인묘, 지지 인목도 내가 인묘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꼭 무슨 느낌이랄까? 이 인목과 미토의 관계에는 갓 부임한 어린 장교와 군대에서 한 20년, 30년을 산전수전 겪으면서 노련하게 전투를 한 부사관, 소위 부사관이니까 하사, 중사 이런 사람 같은 관계겠죠. 우리 월남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지금 막 임관을 한 소대장인데 지금 전투가 처음이야. 근데 지금 내 밑에 있는 하사나 중사는 이미 전쟁을 지금 3년 동안 지금 치르고 있어.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누구 말을 잘 따르냐면 그 소대장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소대원들을 딱 붙잡고 있는 그 부사관들의 위력이 더 강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부사관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저렇게 지시를 내리지만 그 지시가 부당하거나 그러면 부사관들이 소령님 그건 아닙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느낌의 부하. 내가 다루어야 되는데 걔가 나보다 그걸 더 잘하는 것 같아. 좀 어려워. 뭐 그런 거 같은 거 있죠. 제가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니까 특히 박사과정에 가서 수업을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교수보다 짬밥이 이만큼 높은 학생들이 옆에 우르르 앉아 있는 거야. 명리 30년, 명리 20년, 지리산 수도 20년 뭐 이런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교수가 지금 된 지 1, 2년 되신 지금 교수님이 이거 내 괜히 틀리면 쟤네들한테 책 잡히겠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이렇게 조심스러워. 이게 조심스러워. 마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이것들 말 안 들으면 혼나야지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닌 이게 수업도 이게 토론식이고 반은 내가 할 테니 반은 학생들끼리 서로 수업을 합시다. 토론 수업을 합시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경우죠. 그리고 이 학생들도 자기 주관이 강해가지고 교수가 다 이게 이렇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나부터도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뒤에 앉아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교수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으니 사실 호신쌤이 좀 독특하잖아. 좀 이 사주 해석하는 느낌이 좀 이 교수님이 이거 나쁜 의도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업을 갔는데. 자꾸 기미일주가 아니에요. 그죠? 무술일주가 미월에 태어난 무술일주 남자를 보고 술미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잘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의도 자체가 술미형이니까 결혼 생활이 불안할 것이다. 이제 그 답을 원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답을 말하면 되는데 또 내가 갑인의 소신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결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설사 술미형이 있다고 뭐 다 헤어지나? 뭐 다 사이가 안 좋고 싸우나? 잘 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 저것만 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발뺌을 나는 해버렸거든 이제.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맞아요. 술미형이니까 분명히 이혼하거나 안 좋을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바란 건데 이제. 내가 협조를 해주지 못해. 이러다 교수한테 찍히겠다. 이제 다음부터 맨 뒷자리에 앉아야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정답은 결혼을 안 했다예요. 그분이. 사실 그것도 함정 미션인 거야. 그러니까 함정이 결혼을 안 했다. 결혼을 안 했다. 근데 같은 사주가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잘 살 수도 있고 결혼을 했는데 못 살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 뭐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일로 빠졌지. 인미기문 얘기하다 빠졌구나. 네. 제가 갑인일주인데 제가 지난 대운이 미대운이었어요. 을미대운. 지금은 이제 갑오대운인데 지난 대운이 미대운이라서 대운에서 인미기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미기문. 그러면 원래 갑인일주가 갑수를 보고 해인합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주가 갑자기 나를 홀리는 나를 빠져들게 하는 나를 임묘시키는 미토를 만난 거야. 근데 미토가 돈이잖아 나한테. 돈, 사업. 근데 미토가 그냥 미토도 아니고 을미야. 을미. 그러면 겁재가 돈을 들고 와서 나를 빠져들게 하다. 겁재가 돈을 들고 와서 나한테 미토를 관리해 달라고 하는데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할수록 내가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러니까 겁재가 나한테 돈을 맡겼으면 이게 남의 돈을 다루라는 대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운에 사업을 했죠. 제 돈은 10원 한 장도 안 들어가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2, 3억씩 갖고 와가지고 키즈 카페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내 아이디어로 키즈 카페를 만들어주고 운영될 때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일을 해서 남의 돈, 남의 사업 내가 이 대행으로 관리해주는 일을 했는데 이제 점점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제 뭔가 홀리듯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면서 겁제 돈에 홀려들었다가 그만 수렁에서 인신충 당해가지고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그 미토가 신금을 만나면 이제 미토가 신으로 변했잖아. 병신년에 10년 전이죠. 병신년에 미토가 신으로 딱 변해가지고는 신이 와서 그동안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우당탕탕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이 미토 다루다가 조심해야 되는 거 운에서 신 들어올 때 뭐 대운이나 세운에서 신 들어오면
요 계산서를 줬대, 신금이. 내가 잘 다뤘으면 상 줄 거고 못 다뤘으면 임목을 깨트려 버리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인미기문. 목극토 관계에서 귀문 유발 요인이 생긴다. 임묘형 귀문이다. 근데 지장간에서 갑기 암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극토를 하면서 특히 지장간끼리 갑기 암합은 되게 강력한 합이에요. 강력한 합. 요 임목의 본기하고 요 미토의 여기가 만났어. 이거 아무튼 되게 강력한 암합을 하고 있으나 이 임목은 사실 이 미토의 본질은 화에 더 가깝기 때문에 내가 다루긴 다루지만 미토의 본질은 화라고, 화. 그러면 내가 목생화 해줘야 되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거를 관리해주면서 내 돈이 더 들겠어? 그 사람 돈이 나한테 오겠어? 그 사람 거 관리해주다가 내 돈이 더 들어가는. 그렇죠. 이게 남의 가축을 내가 맡아서 대신 관리해주기로 했는데 사료값이 2배로 들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오히려 내 사료를 더 내줬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인미기문, 자, 임목의 입장에서 미토는 목극토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나 미토는 갑인목의 임묘지로서 목의 무덤이다. 무언가에 홀린 듯 인미가 만난다. 자, 근데 이거를 잘 쓰면 천재성의 별이 돼서 무언가에 홀리듯 빠져들어서 그 분야의 매니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비공식적으로 그 명리업계에서는 인미기문을 서울대 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별. 실제로 학원 컨설팅하는 입시학원 운영하시는 분이 명리를 배워가지고 자기 입시학원에서 서울대 가는 애들하고 서울대 간 애들하고 서울대 갈 만한 애들의 생년월일을 파악을 해서 사주를 뽑아왔더니 인미기문이 꽤 많았다. 평균 비중보다 월등하게 인미기문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귀문 있는 애들이 역시 천재성을 발휘하여 뭔가에 홀리듯이 빠지듯이 하나에 집중을 하면 그냥 그것만 파고 들더라 같은 거죠. 사실 이제 이 뭔가에 몰입해서 빠져드는 거, 몰입의 반대말이 ADH잖아요. ADHD. 몰입이 안 되고 막 계속 이렇게 그쵸. 이게 그 1분짜리 쇼츠만 계속 봐야 되는 거, 5분짜리 드라마 못 보는 거, 마치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인미기문, 이 귀문은 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에 이렇게 빠져들어서 몰입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이가 퍼즐만 하면 3시간 동안 그것만 해. 게임을 한번 붙잡으면 거기에 빠져들어. 우표 수집에 빠져들어. 낚시만 하면 거기에 홀려. 이런 것들도 이게 뭔가에 빠져드는 기운은 이게 임묘지에 귀문이 걸려 있으니까 귀신에 홀린 듯 그거에 빠져들다. 그럼 여자에 빠져들 수도 있고 마약에 빠져들 수도 있고 도박에 빠져들 수도 있고 서울대 가는 애들은 뭐에 빠져든 거예요? 공부에. 예, 그렇죠. 훌륭한 거죠. 근데 우주에서는 꼭 공부에 빠져들면 훌륭하고 뭐 노름에 빠져들면 나쁜 놈이고 뭐 그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사람 이런 걸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런 걸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게 음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미기문 사주 몇 개 볼 건데요. 가끔 일반인들이 연예인들한테 빠져들죠. 그 사람이 나오면은 탁 시선 고정해서 계속 이렇게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쳐다보기도 하고, 뭐 아마 따뜻하고 좋은 느낌이 들면서 그 사람에게 팬이 되고 싶어하고, 그것도 뭔가를 몰입시키거나 끌어당기거나 빠져들게 하는데, 근데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그쵸?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뭐 아이유 좋아한다고 뭐 내 손에 잡혀? 그런 거 아니잖아. 남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아저씨는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박기량이라고 하는 치어리더의 사주인데, 이 대만은 치어리더가 슈퍼스타가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치어리더 슈퍼스타 시대를 연 스타 치어리더 시대를 연 분입니다. 신민년생이니까 이제 뭐 벌써 30대 중반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 사주를 보면 귀문이 중중하죠. 인미기문, 더블 인미귀문을 가지고 있는데, 기미는 나죠. 나. 사회의 정관이 나에게 빠져들죠. 그러면 이게 내가 남에게 빠져든 거야? 남이 나한테 빠져드는 거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려는 사람들이 나에게 빠져드는. 이렇게 팬들을 빠져들게 만들거나 남자를 빠져들게 만들거나 나에게 빠져들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되겠죠. 연예인 하면 딱 좋죠. 뭐 되게 이런 경우가 마성의 매력을 뽐내는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관이 목생화로 나한테 이렇게 사랑도 주고 인성도 주고 뭔가 나에게 빠져들어서 뭐라도 하나 주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이런 분이 별풍선 받기를 하면은 또 아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뭐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연예인에 꽤 특화된 사주겠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이분이 사회적으로 뿜어내고 있는 게 뭐예요? 식신과 상관의 다양한 표현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뿌리 또한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인미기문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식상 쓰는 동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늘 여럿이 함께 군무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요 관성을 이렇게 그냥 양쪽에서 홀리고 있는 딱 그냥 요 모양에 맞는 삶을 잘 살고 계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분은 그 남자분이신데 그 유명한 배우이신 그 공유의 사주죠. 이분도 사주에 귀문이 중중하죠. 이 시주가 오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은 오화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인오합, 오미합, 오미합, 인미귀문합, 인미귀문합 하게 되니까 자 이런 경우는 요 인목이 미토에 묶이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뭐 순서가 바뀌더라도 인미귀문의 마성의 매력의 접착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공유 씨가 뭘로 되게 유명해졌냐면 커피 프린스 1호점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뒤에 아주 메가 히트 작품이 나오는데 도깨비죠. 도깨비. 그래서 가끔 명리업계에서는 그 좀 그냥 약간 뇌피셜 같은 얘기인데 사주의 인미귀문이나 이런 원진 귀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은 귀신, 도깨비, 판타지, 스릴러물에 나오면 뜬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드라마에서 인간도 아닌 것이 저승사자도 아닌 것이 약간 그 중간 존재인 도깨비로 나와가지고 이 인간과 신의 세계를 연결하고 개입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다양한 그 존재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신비스러운 존재.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가보죠. 이제 묘신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금극목의 관계인데요. 인미기문, 아니죠. 인유원진의 사촌지간이라고 보면 돼. 인목과 유금도 충을 좀 비껴놨는데, 이 묘신귀문도 충에서 한 끗 차이입니다. 충에서 한 끗 차이. 자, 예를 들어서, 요 묘목이 한 끗만 뒤로 후퇴를 하게 되면 인신충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인목이 아니라 묘목이 되니까 둘이 서로 친해. 그러니까 동네에 그 주인 없는 강아지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어떤 강아지는 사람만 보면 막 공격을 하고 물어대서 사람이 오면 상극인 개가 있어. 사람이 오면 개가 도망가고 개가 오면 사람이 도망가고 둘 중에 하나는 도망가야 돼. 근데 어떤 강아지는 이렇게 적당한 조건을 갖추면 와서 꼬리를 흔들고 와. 그래서 내가 밥을 주면 꼬리를 흔들고 이렇게 좋아하고 이게 내가 몽둥이를 들면 멍멍 짖고 도망가고 이런 관계가 묘신기문이라고 그러지. 인신충은 밥을 주든 몽둥이를 들든 멍멍 짖고 도망가는 강아지인 거고 상극 관계인 거고 그다음에 요 묘목으로 가게 되면 묘신귀문합을 암합으로 합니다. 암합을 요 신금의 본기인 경금과 묘목의 본기인 을목이 암합을 하니 본기끼리 암합을 하니 얼마나 또 강하겠어요. 본기와 본기, 지장간 중에 가장 지분이 많은 애들, 함량이 많은 애들이 그래서 묘신귀문합은 강한 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묘신귀문합을 하면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금이 좀 금 같지 않고 목이 좀 목 같지 않은 중간자적 성향이 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들은. 그래서 어쩔 때는 목의 입장을, 어쩔 때는 금의 입장을 취하지만 그 둘을 절충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 귀문합은 왼수끼리 또는 반대 기운끼리 절충하는 합이긴 하지만 그 절충이 조금만 함량이 초과하거나 함량이 미달되면은 팡 하고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 같은 거죠. 어떤 마을에 곰이 나타나서 자꾸 사람을 해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 중에는 총으로 잡아서 없애야 된다라는 주민도 있고
아니다. 곰도 생명체다. 철조망을 적당히 치고 우리가 적당히 곰들의 어떤 겨울 식량을 뺏어